네, 이번에는 이 디지털 자산 시장의 흐름이 어디서 왔고 또 어디로 가고 있는지 전체적인 그림을 한번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유아 교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네, 오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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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네. 너무 아름다우시네요. 아유, 또 이렇게. 감사합니다. 오늘 첫 예쁩니다. 방송이라 신경 쓰고 왔어요. 아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또 이렇게 톤 앤 매너가 맞아가지고 마치. 그렇네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처음에 딱 궁금한 거 먼저 질문을 드리고 네, 싶은 게 네, 요즘 시장을 보면 유독 좀 디지털 자산만 이렇게 좀 초라한 네.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네, 네, 네. 그래서 왜 힘을 이렇게 못 쓰는가? 요거부터 음, 한번 설명을 듣고 싶거든요. 네. 네, 그래서 질문이 유독이란 단어를 쓰셔서 네, 네, 제가 자산 중에 우리 한국 사람들이 많이 하는 게 미국 주식. 그렇죠. 미국 주식도 사실 뭐 별로 그렇게 좋은 건 아니죠, 사실. 사실 그건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금이 지금 가장 좋죠. 네, 네. 네, 지금 엄청 뭐 계속 고거 행진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오늘도 뭐 지금 이란 이 이슈가 계속 지금 며칠 내 지금 계속 과열되고 있는데 달러 안전자산 이럴 때 찾잖아요. 네, 굉장히 네, 질서가 불안정할 때 네, 달러 달러, 안전자산 그다음에 또 안 좋은 게 부동산. 뭐 부동산. 특히 한국은 지금 이재명 정부가 부동산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규제하는 정치 취하고 있고 비트코인하고 알트코인인데 비트코인도 많이 고점 대비 한 50% 넘게 떨어졌지만 그렇죠. 알트코인은 거의 70%에서 90% 거의 뭐 90%까지. 전멸할 정도로 네. 많이 아,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근데 왜 유독 그렇게 보이냐를 네, 우리가 금하고 비교할 필요는 있어요. 아, 금은 네, 우리 왜냐면 이게 사람들이 왜 비트코인을 선망했냐면 내러티브 그러니까 비트코인의 스토리가 뭐냐면 네, 디지털 금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네, 근데 네, 실제 금은 엄청 올라가는데 왜 디지털 금이란 비트코인이 이렇게 그렇죠. 힘을 이렇게. 못 쓰는 것처럼 네, 보이냐? 오늘은 이러한 이슈 때문에 좀 올라갔지만 그래서 금하고 한번 제가 비교를 해줄게요. 네. 금은 사실 우리가 많은 사람들한테 이미 안전자산이라는 게 딱 이미 각인돼 있어요. 이거 그쵸. 뭐 정부, 개인, 기업 모두가 안전자산 아무도 의견을 제기한 사람 없어요. 네, 이 역사가 5천년 역사입니다. 네, 근데 대신에 비트코인은 2009년에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제 한 17년 이 정도 17년. 역사밖에 안 되고요. 네, 짧네요. 그리고 아직도 비트코인은 안전자산, 디지털 금이지만 안전자산으로 보는 게 아니라 시장에서 위험자산으로 보는 게 좀 더 크죠. 사실 네네, 그런 그쵸.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중앙은행입니다. 중앙은행은 외환보유액에 금은 지금 배입하잖아요. 모든 국가 네. 중앙은행. 근데 특정 몇 개 중앙은행 빼고는 아직도 비트코인을 비축자산으로 배입하는 중앙은행이 많지 않습니다. 아직도. 그런 구분이 네네. 금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위기가 딱 터진다. 그럼 지금처럼 이렇게 지성학적 리스크 딱 터지고 어떤 위기가 온다 이러면 사람들이 순서가 위험자산을 먼저 팔거든요. 근데 비트코인은 위험자산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유동성이 빠져나갑니다. 이유는 비트코인은 현금 흐름이 없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금리에만 움직여요. 그러니까 그것이 유동성 우리가 리스크 온이라고 하고 리스크 오프라고 표현하는데 네. 유동성이 글로벌로 풀릴 때와 미국의 중심으로 달러가 다시 걷어 들어갈 때 리스크 오프 될 때 발생하면 먼저 이런 코인이 먼저 정리당해요. 위험 자산이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지금 위기 반응이 우선으로 얘네들이 먼저 빠질 수밖에 없고 변동성도 막 몇백 프로씩 될 때도 있고 근데 금은 사실 15%에서 20%입니다. 연 변동성이. 그런 면에서 크지가 않고요. 그래서 규제 리스크 이슈도 있죠. 비트코인이. 그래서 이런 것들이 금 대비 안정성이 많이 약화되기 때문에 지금처럼 글로벌 질서가 무질서하고 리스크 오프 경향이 높아질 때는 유동성이 가장 먼저 빠지죠. 예. 그렇게 보시면 일단 될 것 같고요. 네. 네네. 지금 말씀하시는 네. 걸 듣다 보니까 그래서 네. 뭐 온체인 데이터 보면은 네. 또 고래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네. 또 막 이런 분석도 나온다고 하는데 네. 최근 그러면 큰 손들의 자금 흐름은 또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그 큰 손들이라는 그 개념을 우리가 먼저 명확히 해야 돼요. 보통 우리가 네네. 5개로 나뉘는데 하나는 기관, 네. ETF 운용사들 말하죠. 네. 월가 있는 이런 네. 기관 자금, 헤지 펀드.
기업, 네. 뭐 마이크로스트레치 같은 이런 기관들. 애들.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장기 보유자들 말이에요. 이거 초창기에 들어갔던 애들 2012년에 17년 아. 사이에 초창기에 많이 들어갔거든요. 그때 네네네. 얘네들이 우리가 어지라고 하는데 얘네 어지고래라고 얘네들 제일 중요한 애들이에요. 장기 보유자들. 이게 두 네네. 번째고요. 세 번째는 트레이딩 전문 이것만 트레이딩 하는 애들이 전문 있잖아요. 트레이더들. 전문 트레이더. 네. 비트코인 그리고 거래소 지갑에 대부분 바이낸스나 이런 거래소 지갑에 음. 몇백만 이렇게 한 100만 개씩 이렇게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뭐 얘네들 엄청 영향력이 크고요. 그다음에 채굴자 거래. 그러니까 계속 음. 채굴하는 기관들이 있잖아요. 아, 채굴 네. 기업들. 그래서 이 5개 중에 움직임을 봐야 되는데 지금 네네. 움직임을 보면 누가 빠져나갔냐면 네. 거래들이 빠져나가는 표현은 정확하지 않고 음. 기관 ETF 자금들이 빠져요. 근데 기관 음. ETF 자금들이 빠지는 이유는 음. 사실은 여러 가지 이유인데 가장 중요한 매크로 환경입니다. 그러니까 네네. ETF는 유동성이 움직이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마이크로 거시적 환경이 맞지 않으면 바로 정리를 해버려요. 이게 첫 어. 번째고 두 네네. 번째는 ETF는 펀드예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있기 때문에 수익을 나눠줘야 돼. 항상 음. 정산해서 이익을 줘야 돼요. 그쵸. 나눠줘야 예, 되죠. 그러니까 네. 팔아야 되는 애들. 음. 마냥 갖고 갈 수는 없어. 그래서 기관 그쵸. 거래들은 어차피 팔아야 돼요. 언젠가는 팔아야 예, 되는 계속 기관. 팔아야 되는 애들. 그래서 네네네. 얘네들이 사고 팔고는 그렇게 거래가 뭐 빠져나갔다 표현하지 않아요. 그래서 얘는 아. 언제든지 들어오고 언제든지 유동성이 아. 풀리면 들어오고 유동성이 나가면 가장 먼저 나가. 얘네는 어쨌든 그 자기 거래를 먹는 애들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네네. 나갔다해서 고래가 나갔다 뭐 위험하다 뭐 걱정할 필요는 예, 없네요. 전혀 무시해도 되고요. 네. 그다음에 또 ETF 특징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계속 해야 됩니다. 네. 음. 자기네 원칙이 있어요. 거기에 맞춰서 계속 리밸런싱 하거든요. 아, 네. 그래서 그리고 또 얘네 따라 하는 단기 투자자들이 있어요. 걔네들이 얘네들을 따라하는 애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말한 건 뭐냐면 얘네들이 움직임에 대해서 크게 비중을 줄 필요 없다. 오히려 그냥 수천 개, 수만 개 갖고 있더라도 그다음에 그렇다 거래소 해도. 지갑이 중요해요. 네네. 거래소 지갑은 얘네들은 자기 거래소 지갑 내서 움직이거든요. 그거 비트코인을. 네. 그래서 거래소 지갑도 오히려 거래소 지갑이 빠져나간다. 개인 지갑으로 이러면 굿뉴스예요. 왜냐면 개인 지갑이 빠져나가면 내가 오래 갖고 있겠다는 뜻이거든요. 팔 생각이 아직은 없다.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네. 거래소 지갑은 오히려 빠져나가면 굿뉴스로 봐야 되고 음. 우리가 걱정해야 되는 거는 그 장기 보유자들이 파냐, 오지거래들이 얘네들이 파냐, 그리고 대형 채굴 기업들이 이제 파는지. 안 하고 다 팔아버리고 나오는지 이런 게 그 해스레이트에 네네네. 영향 주거든요. 네트워크에.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봐야 되는 거지. 만약 지금 뭐 고래가 나간다. 실제 고래 이 데이터를 보면 굿뉴스예요. 오히려 장기 보유자들이 훨씬 많아졌어요. 그래요? 예, 이렇게 이거 축적 지갑들이 있거든요. 계속 이런 네네. 지갑들은 훨씬 많아. 옛날에 한 50% 정도 되는데 지금 70%로 훨씬 많아져요. 그래서 고래 데이터를 보면 더 오히려 굿뉴스입니다. 네. 제가 그러면 한 두 네. 가지 네, 정도가 네. 지금 말씀 듣다 보니까 이제 네. 생각나는 질문이 있는데 네. 일단은 금 얘기를 먼저 네. 해주셨고 네. 매크로 상황에 따라서 지금 네. 금이 뭐 중앙은행의 수요라든지 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잖아요. 네. 근데 금의 인기가 많아지니까 네. 기관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당장 오늘이라도 돈을 벌어서 나눠줘야 되는 입장인데 비트코인보다는 금이라고 하는 자산의 네. 내러티브가 훨씬 좋으니까 네. 머니 무브가 일종의 일어나는 것이고 그렇죠. 비트코인에 뭐 굉장히 큰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하신 걸로 네. 보입니다. 그러면 네.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부분은 그럼 언제 이 흐름이 조금 역전될 수 있는지 오케이. 네. 그런 부분.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분 방송 듣는 분들은 비트코인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게 비트코인이 우리가 모든 자산 가격이 프라이스 P라고 할 때 P 이퀄 위에는 분자는 캐시플로우예요. 모든 자산이 분자 다 캐시플로우. 부동산이면 임대 수익이고 주식은 배당이고 채권이 이자잖아요. 그다음 부모의 그 리스크 할인율이 들어가잖아요. 우리가 금리라고 가단 표현하면 1 플러스 R에서 T거든요. 그 R이 금리예요. 네. 근데 이 금리가 올라가냐 내려가냐에 따라서 자산 가격이 올라가냐 내려가냐. 근데 지금 전반적으로 미국의 지금 흐름을 보면 기대보다 금리 인하 속도가 빠르지가 않아. 아직도 다른 네네. 나라에 금리가 높아요. 네. 네네. 달러는 원래 안전자산인데 금리까지 높아.
그러니까 유동성이 지금 불리는 시장이 아니에요. 그쵸. 근데 비트코인은 캐시플로가 아예 없어요. 네. 그러니까 완전히 금리에 움직이는 애예요. 그러니까 금리에 아. 움직인다는 건 정확하게 전문용어 리스크 온 오프 자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동성이 풀리냐 안 풀리냐에 따라서 단기 비트코인 가격이 결정이 돼요. 근데 지금 전반적으로 글로벌 매크로를 보면 유동성이 풀리는 게 아니고 지금 계속 지금 생각보다 유동성이 안 풀리고 있어요. 미국 유동성이. 그래서 이번에도 이란 전쟁까지 빡 음. 터지면서 지금 석유 가격이 지금 또 막 100달러냐 아니냐며 지금 모든 네네. 인플레이션 올려버리면 중앙은행들에서 돈 내리고 싶어도 못 내리거든요. 네네. 이게 지금 수출 주된 국가 다 영향받 유가가 올라가 버리면 중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그러면 중앙은행들이 유동성 풀 수 없어요. 풀 수 없는 상황에서는 이런 비트코인 같은 가격들이 올라갈 수가 없죠. 금리에만 움직이는 애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위험 자산이고. 그래서 유동성이 풀리냐 안 풀리냐가 되게 중요한데 제 생각에는 올해 내년까지 우리가 사실은 저는 오히려 이걸 저점 매수 기회라고 봐요. 그러니까 들어갈 수 아. 있는 기회가 올해 내년밖에 없다. 올해랑 그래서 내년밖에 예, 없다. 왜냐면 이게 네. 올해 내내 크게 올라갈 내러티브가 없어요. 그래서 비트코인이 아. 올라가면 무조건 새로운 내러티브가 있어야 돼요. 네. 근데 그게 지금 네네.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유동성 장세인데 유동성이 지금 계속 압박을 받고 있으니까 결국은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그런 매크로 데이터를 좀 더 봐야 되겠죠. 근데 네. 네. 예, 그 말씀하셨던 어떤 유동성, 예, 금리로 예, 인한 그런 예. 부분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네, 사실 예전에는 예. 그거랑 상관없이 비트코인 안에서 돌아가는 또 이제 사이클, 네. 반감기 사이클이라고 그렇죠. 맞아요, 얘기하는데요. 맞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 네, 이슈도 사실 있었잖아요. 네. 그리고 앞전에 세 번의 반감기 네. 사이클에서는 이게 굉장히 강력하게 네, 맞아요. 작동을 또 했었습니다. 네, 이 반감기 사이클에서 보면 네. 지금이 이제 상승 전 조정, 네. 바닥 다지기 이런 이제 네네. 느낌의 맞아요. 구간인데 예, 말씀하셨던 이제 올해 아니면 못 산다라고 예. 했던 거는 이런 부분도 좀 감안하신 건가요? 그런 부분 무조건 감안한 거고요. 근데 네. 여기서 조금 더 추가 말씀을 드리면 네. 지금 1차, 2차, 3차, 4차 반감기가 이루어졌고요. 1차 네. 반감기가 2012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4년마다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2012년, 16년, 20년, 24년이에요. 근데 24년 빼고 그 전 반감기가 12년, 16, 20년은 다 어떤 매크로 환경이냐면 유동성이 풀릴 때예요. 12년 때도 유동성이 풀릴 때였고요. 네네. 16년도 유동성 풀릴 때였고 20년은 코로나 때문에 유동성 풀릴 때예요. 아, 그러니까 네. 그때는 반감기 특징이 끝나고 이게 거의 데이터가 비슷하게 나왔는데 보통 반감기 끝나고 최고점을 언제 찍냐면 18개월 때 찍어요. 빠르면 17개월, 네네. 네. 늦어도 18개월 때 제일 고점 찍어요. 근데 이번에 24년에 반감기가 있었잖아요. 24년 4월에 있었죠. 예, 4월에 네네. 있잖아요. 그래서 작년 기억하시면 작년 9월 말 10월 초에 최고점을 찍었어요. 네네. 거의 12만 거의 8,500달러 기억나는데 최고점 찍고 그다음에 떨어졌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대충 계산하면 1년 6개월 뭐 지금 이렇잖아요. 네. 18개월 거의 18개월. 비슷해요. 그리고 사이클이 어떠냐면 그 찍은 다음에 한 2, 3년을 완전 또 밑에가 헤매요. 아, 네. 그렇죠. 네네. 그리고 다시 올라가요. 근데 이번 반감기하고 전 세 번 반감 특징 그 차이가 유동성 차이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유동성이 계속 줄어드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더 조정을 받으면 이게 더 떨어질 수 있다 얘기예요. 그 전에 비해서. 그런데 아, 그럼 바닥 다지기가 좀 더 더 바닥으로 갈 내려가서 수는 다져질 있죠. 수 네. 있다는 있는데 거예요? 그 기간이 올해 내년에 계속 이어져 진행될 네네. 거예요. 그러면 투자하는 만약에 이 디지털 금이라는 이 내러티브의 철학을 갖고 있는 사람, 저 같은 사람 거기에 속하는데 아, 네. 예. 이런 사람들은 이처럼 좋은 기간이 없는 거죠. 예. 그래서 근데 또 얘네는 올라가면 모든 자산에 비해서 천천히 올라가지 않고 네. 90도로 올라가요. 또 올라가면. 맞아요. 또 올라갈 때는 어. 모두를 다 태우고 샥 올라가잖아요. 90도로 예, 로봇처럼 네. 헬리콥터처럼 올라가 버려요. 로켓 쏘듯이 그냥. 예. 예. 그래서 얘네 이 비트코인 특징인데 이게 왜 그러냐면 아직 이게 뭐라고 하지? 아직 바닥 따진 안전자산이 아니 돼서 그래요. 금은 이런 일이 없잖아요. 네. 그쵸. 이게 좀 세월이 필요해요. 이게 아. 앞으로 우리가 디지털 자산 AI 시대가 오잖아요. AI 시대하면 앞으로 다 이런 디지털 자산으로 결제해야 해야 돼요. 스테이블 코인. 그러면 이게 완전히 기축통화돼 버리. 이럴 때면 달라지는데 네. 지금 아직 그 세상이 아직 완전히 오지 않으니까 이게 이렇게 가는 아직은 거죠. 예. 그렇군요. 예. 그러면은 네. 지금 이제
그동안 앞전 세 번의 네. 반감기는 우연히 예, 일치이겠지만 예, 어쨌든 예. 금리가 내려가고 네, 유동성이 완화되는 시기였기 때문에 네. 사실 굉장히 급격하게 그렇죠. 많이 상승이 올라갔죠. 있었던 건데 예, 올해는 이번 예, 반감기는 예. 그렇지가 예, 않다. 시간이 좀 오래 걸려 더 조정받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예, 이제 음. 상승폭도 사실은 좀 예, 줄어들었을 수 있고 네, 이제 내려가는 폭도 더 늘어날 수 예,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그렇다고 하면 요게 이제 중간에 만약에 이 금리 유동성 부분이 바뀌게 된다라고 네. 하면 조금 네. 일찍 올라가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까? 그렇죠. 음. 그래서 네. 미국을 봐야 돼요. 미국의 지금 네. 트럼프 정부가 올해 매크로를 어떻게 끌고 가는지. 근데 네. 뭐 이제 네. 트럼프 생각대로 잘 가지는 않는 것 같아요. 또 지금 여러 사태가 지금 막 맞아요. 복합적으로 복잡하니까. 터져가지고, 전쟁이 나고 네. 있죠. 전쟁까지 나고. 좀 더, 네. 원래 그 사람 원하는 건 딱 금리 인하잖아요. 그렇죠. 네네. 예, 근데 지금 환경이 그렇게 안 따라주는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말씀하신 대로 그런 일이라면 제일 빨리 또 올라갈 거예요. 속도도 엄청 빨리. 그렇군요. 예, 예. 지금 벌써 딱 터지니까 엄청 올랐잖아요. 6월 28일에 하메네이가 죽고 네. 지금 맞아요. 객화되니까 지금 바로 비트코인 많이 올랐어요. 예. 그래도 오늘 그래도 예. 68,000달러였나? 맞아, 69,000 지금 고점을 됐고, 보다가 예, 제가 지금 막 지금 여기 올라가고 왔는데 있어요. 예. 제가 사실은 예. 이제 아무래도 이 관련된 거를 네. 이제 너튜브라던가 많이 검색을 하다 보니까 알고리즘에 의해서 네. 최근에 이게 엄청 많이 떠요. 예. 양자 컴퓨팅. 아, 맞아요. 너무 많이 뜨면서 이거 네. 나오면 다 끝났다. 맞아요. 예, 뭐 지금 이제 비트코인 예. 살 필요 없고 지금 그냥 다 맞습니다. 끝이다라는 막 그런 예. 극단적인 뷰를 가진 이런 영상들도 많이 보게 되는데요. 네. 교수님 생각이 너무 궁금하거든요. 이게 되게 오래된 이슈예요, 사실. 네. 많은 질문 받고 이런데, 네. 그게 또 특히 요즘에 더 양자 컴퓨터 얘기가 나온 이유는 그 비탈릭, 이게 작년에 네. 음. 2025년에 이더리움 창시자. 이더리움 네. 장기사 비탈릭이 빠르면 2028년부터 이게 양자 컴퓨터 다 해킹될 수도 있다. 이런 네네. 좀 엄청난 자극적 얘기를 하는 바람에 와, 그냥 진짜 그렇게 된가 막 이런 공포가 더 크게 올라왔죠. 근데 그렇죠. 그래서 제가 양자 컴퓨터 공부를 했는데 제가 오늘 풀지는 않을 겐데 그냥 잠깐 말하면 네. 왜 뭐 비탈리 그런 얘기 했냐. 우리가 원래는 이 양자 컴퓨터 기술이 좀 오래 걸릴 거로 생각했어요. 네. 앞으로 뭐 수십 년, 뭐 50년, 뭐 80년 막 이렇게 원래 그게 대부분 사람들이 이래 전망이었는데 네네. 지금 아량화트 요인에 의해서 너무 빨리 기술이 가는 거예요. 일단 모든 국가에서 양자 컴퓨터에 너무 큰 투자를 해요. 모든 국가에서. 네네. 특히 미국, 중국이. 네. 그래서 여기 수조 원씩 이렇게 계속 투자가 되니까 아무래도 기술이 빨리 갈 수밖에 없죠. 발전이 생각보다 더 빨리 가는 부분이 너무 네네. 보이고 특히 또 전 세계 빅테크 기업에 지금 뭐 구글 같은 애들이 웰럽 칩이라고 해서 이게 큐빗수가 중요해요. 큐빗수가 지금 처음에는 수십 개였다가 네. 지금 벌써 수천 개로 와버렸어. 근데 이 큐빗수가 올라가면 문제가 뭐냐면 안정성이 떨어지거든요. 이게 오류율이 확 증가해버려요. 근데 네. 얘네들이 웰럽 칩이라는 게 2024년에 내보냈는데 얘는 큐빗수가 올라가도 오류율이 더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 획기적인 거예요. 이게 구글에서 내놓은 게. 그래서 그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고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가 또 뭘 내놨냐면 우리가 네. 마요라나 원이라고 해서 작년에 2025년에 내놨는데 얘네는 전문용어로 토폴로지컬이라는 걸 내놨습니다. 근데 이게 토폴로지컬. 뭐냐면 네. 안정성과 확정성을 다 잡은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양자 컴퓨터 대량으로 생산되기 어렵거든요. 근데 요 기술 때문에 대규모 양자 그 생산이 된 거예요. 와, 되는 거죠. 그 아. 가능성을 보여준 거죠. 네. 그러니까 굉장히 공포로 다가온 거죠. 네. 그래서 이게 우리가 비트코인이 그걸 풀려면 다원곡선 암호라고 하죠. 네. 개인 키에서 공개 키로 가는 그 다원곡선 암호와 그리고 해시 암호 있잖아요. 4, 네. 2, 5, 6 그 암호를 두 개 풀어야 되는데 이 양자 컴퓨터는 다원곡선 암호를 위협적인 거예요. 얘네가 만약에 지금 수백만 개, 그 풀려면 수백만 개가 있어야 네네. 되는데 지금 이렇게 막 수십 개에서 수천 개 속도로 가버리면 중국이 또 여기서 엄청 빨리 가요. 네네. 그러면 이게 순식간에 수백만 개로 가버리면 원리적으로는 다원곡선 암호는 뚫립니다. 그렇죠. 그 네네. 말은 우리 개인 지갑들이 다 뚫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위험성이 커져 버린 거죠. 근데 네. 더 웃기는 거는 사람들이 이런 그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날이 안 와도 만약 그날이 온다 이러면
모든 금융기관들이 다 뚫린다고 보면 돼요. 사실 그게 아, 더 빨리 뚫려요. 그 샤오 사실 256이라고 하는 암호 예, 체계를 다 같이 지금 쓰고 예, 있으니까요. 예, 어차피 다 사실은 쓰는 사실은 거니까. 금융기관들이 암호 체계가 다 뚫려요. 그 먼저 아, 뚫려요. 이 코인보다. 더 그래서 먼저. 그러니까 네. 만약 그날이 진짜 온다면 우리가 코인을 고민할 게 아니고 그냥 지금의 금융 네. 시스템이 다 무너진다 보면 돼. 다 털리는 다 거예요. 다 털리는. 털린다고. 털릴 그냥 것도 이제 남지도 아 않았는데 다 없지요. 털어가는 거예요, 저희를. 그러면 한 번 더 비트코인 걱정하니까 얘기 예, 하나 더 드리면 예, 내가 만약에 지금 양정 컴퓨터 그런 기술 개발을 해냈어요. 내가 마음만 예. 먹으면 비트코인 개인지갑 다 뚫을 수 있어. 그럼 질문할게요. 네네. 두 분이 만약에 그 기술 지금 갖고 있으면 다 네. 뚫려서 다 가져갈 거예요, 안 가져갈 거예요? 아니, 가져가서 또 팔 거예요, 안 팔? 여기에 따라 가져가실까요, 일단 대표님? 가져가는 순간 가져갑시다. 예. 폭락하지 않을까요? 네, 다 가져가고 네. 그다음 팔면 대폭락하면 자기도 손해지. 그럼 내가 만약 똑똑한 사람이네 맞아요, 그 맞아요. 기술이 살금살금. 그렇지. 그러니까 네. 그렇게 조금씩 그렇죠. 티 안 나게 하고 티 안 나게. 절대 왜 자기 다 잃어버리는 거니까. 아, 그렇죠. 그러겠네요. 이게 그러니까 돼도 걱정할 필요 없다. 아. 그리고 치명적인 거는 누가 다 가져가면은 비트코인 네트워크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그 음. 사람은 가져간 게 아무것도 아닌 걸 가져가 버려요. 아, 그렇죠. 그러네요. 정말 그러니까 그냥 뭔가 나는- 상상 속의 무언가를 가져간 거지. 나 이런 걱정하는 사람 보면 남는 게 웃긴다는 없겠네. 거죠. 아. 그리고 이미 다 알려진 거잖아요. 그러면 네. 가만히 있겠어요? 지금 다 항양자성 컴퓨터 그 비밀번호를 개발하고 있어. 그래서 네. 비탈릭이 왜 그 얘기하냐면 이더리움이 그걸 제일 먼저 하고 있다는 걸 부각시키기 위해서. 자기네 마케팅이구만. 어떻게 보면 마케팅이에요. 네. 자기네 항양자성 비밀번호 체계를 만들고 있다. 암호 체계를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하는 아. 전조죠. 전조. 예. 아, 역시 비탈릭이 똑똑하잖아요, 또. 네, 그러니까 또 뭐 이런 우리 네.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걸 걱정하는 게 아니라 뭐 은행에는 예금을 걱정해야죠. 솔직히는. 지금 네. 이 비트코인 디지털 어. 자산 투자자들이 네네. 여러 가지 걱정들이 많은데 네. 양자 컴퓨터도 사실 많이 대중화되어 있는 걱정 그렇죠. 중에 하나고 네. 최근에는 이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기대감이 워낙 컸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시총 증가 속도가 조금 둔화되기 맞습니다. 시작했고 네. 사실 작년 11월 이후에 조금 줄기도 했습니다. 네. 네. 그래서 비트코인도 마침 또 약세를 보이고 있고 네. 이게 계속 이 내러티브를 믿고 가도 되느냐 네. 이런 또 이제 궁금함을 가지신 분들이 많은 것 같거든요. 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이렇게 보면 돼요. 스테이블 코인은 크로스보더 결제 때문에 나온 거예요. 무역 결제. 네. 네. 근데 지금 전통 무역 결제는 너무 적어도 뭐 한 달씩 완벽하게 청산되면 한 달씩 걸리고 송금만 해도 며칠씩 2, 3일씩 걸리고 그다음에 비용이 너무 비싸다. 이런 현실의 금융 이런 국제 무역 혹은 국제 송금 혹은 이런 또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오면서 미국이 또 마음만 먹으면 다 내쫓을 수도 있잖아요. 자기 네네. 달러 청산. 그래서 이런 해지로서 스테이블 코인의 내러티브가 만들어졌는데 이게 스테이블 코인은 사실은 미국 같은 경우는 법안이 지금 다 거의 완성이 됐어요. 그쵸. 그래서 법 체계나 이런 규제 체계는 이미 다 완성이 됐기 때문에 갈 수밖에 없는데 음. 자,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포인트는 하나가 있는데 네. 국가별로 전략이 달라요. 아, 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스테이블 코인을 안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쵸. CBDC로 하겠다. 네. 어차피 미래는 AI 시대잖아요. 네. AI 시대는 AI 에이전트라고 해서 AI 에이전트끼리 결제를 해요. 우리 사람이잖아요. 네. 사람이 결제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는 AI끼리 결제해요. 우리가 머신 투 머신이라 해요. M2M. 네. 이거는 우리가 잘 때도 결제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게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KYC가 안 돼. 그쵸. 그러니까 그 검증과 이런 게 안 돼. 그렇기 때문에 알고리즘으로 결제가 돼야 돼요. 그럼 스테이블 코인 음. 같은 게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스테이블 코인 이런 거 못 쓰게 해요. 외환 우려 때문에. 그래서 CBDC를 하는 중앙은행의 디지털 통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로 이렇게 알고리즘으로 이렇게 짜서 할 수가 있게 지금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두 가지 경로예요. CBDC를 한국 같은 경우는 CBDC로 할 건가? 아니면 스테이블 코인 할 건가? 정해야 된다. 두 개를 정해야 돼요. 근데 네. 미국은 CBDC는 안 한다. 네. 맞죠. CBDC는 안 한다. 네, 네. 스테이블 스테이블 코인 코인으로. 가겠다. 네. 민간화하겠다. 민간들이 쓰게 하고. 네. 그게 미국 국채 이게 안정적 매수 집단도 되면서 달러 기축통화 유리해요. 네. 근데 중국은 아니다. 우리는 CBDC로 가겠다. 그럼 한국이 지금 헷갈리는 거예요. 우리는 CBDC로 해야 될지 스테이블 코인 해야 될지. 그러니까 지금 막 싸우고 있어요. 저기서 법안이 지금 발의는 되는데 통과는 안 되고 있어요. 네네. 근데 한국은행에서 좀 반대 입장이에요. 외환 안정에 너무 위험하다 이거는. 그다음 재정 정책, 통화 정책 안정성이 확보가 안 된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위험하다. 그래서 한국은행 CBDC로 가야 된다. 지금 주장하고 있고 만약에 스테이블 코인 한다고 하면 예금을 갖다 토큰화하자.
요거 깊게는 안 풀게요. 네. 예금 그래서 토큰이라고 하는 분야가 또 따로 예, 있죠. 따로 네. 그래서 그런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스테이블 코인이 조금 줄어들 때서 음. 의미가 크게 둘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어차피 음. 전 세계는 머신 투 머신 AI 시대에 가면은 네네. 알고리즘 통화를 쓸 수밖에 없는데 통로는 요 두 개인데 중국이 M 브릿지를 해서 전 세계 중앙은행들끼리 CBDC 연결하는 작업으로 가자. 국제 결제. 달러를 좀 피하자 이런 그리고 미국은 달러 기준통화를 지켜야 되니까 오히려 스테이블 코인은 미국한테 유리해요. 이번에 지금 저 네. 이란 사태 벌어졌잖아요. 스테이블 코인은 엄청 유리해진 거예요. 지금 네네. 이란에서 다 스테이블 코인으로 써요. 자기네 아. 통화로서 못 쓰니까 스테이블 코인으로 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죠. 그러니까 이런 네. 사태가 많이 발생할수록 스테이블 코인이 유리해져요. 그리고 아, 미국은 맞아요, 이거 맞아요. 예. 법제화를 다 끝냈어요. 그렇기 음. 때문에 이거는 가능 흐름이라는 거지. 그래서 맞아요, 뭐 요 맞아요. 조금 줄어들 때 큰 의미를 줄 필요는 없다라는 얘기예요. 갈 수밖에 없다. 아, 그러면 어쨌든 네. 스테이블 코인 갈 수밖에 없고 네. 비트코인 가격도 스테이블 코인이 많아지게 되면 네. 뭐 그냥 무난하게 올라갈 것으로 예상을 하는 게 네. 사실은 좀 합리적인 예상이다. 예, 그래도 아무래도 달러 음.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이 제일 유리하겠죠. 네. 예. 제가 이제 아무래도 이 예. 안유아 교수님께서 중국 전문가시다 네. 보니까 저 네. 평소에 되게 궁금했던 게 네. 있거든요. 네. 사실 이제 디지털 자산 투자하는 분들은 예. 중국이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시장이 활성화되고 침체되고 이걸 겪어봤기 때문에 그 어떤 포텐셜, 그 맞습니다. 잠재력을 너무 잘 네. 체감하고 있거든요. 맞아요. 지금은 이제 못 들어오고 있잖아요. 네. 만약에 예금 그 CBDC로 체계가 완전히 완성된다라고 하면 제한적인 형태로 중국이 다시 네. 비트코인이나 이런 가상자산을 네. 대신에 이제 이것들을 예. 거래소 바깥으로 빼지 않는 네. 형식으로 그러니까 네. 투자만 할 수 있게끔 네. 그렇게 할 가능성도 있습니까? 절대 없고요. 네. 중국 본토는 절대 없습니다. 절대 없다고요? 예, 절대. 앞으로도 비트코인이 네, 중국 절대 사람들이 없어요. 사게 할 가능성은 없다. 예, 그러니까 아. 공산당 정부가 일당 독재 체제를 유지하는 한 없어요. 네. 전제 조건이. 근데 중국이 되게 머리 좋은 나라예요. 네. 이 공산당 네네. 정부는 진짜 머리 좋은 정부인데 자기도 알아. 이게 AI 시대고 미래는 다 알고리즘 화폐로 가야 되는데 그렇죠. 이게 왜냐면 이게 코인이라는 게 왜 나왔냐면 반정부가 그쵸. 배경이에요. 맞아요. 그렇죠. 예. 탈중앙이니까. 본질이 그거예요. 네. 그래서 근데 하다 보니까 AI 시대에 딱 필요한 화폐이기도 해요. 또 이게 온체인 경제가. 네. 근데 중국이 외환보유액을 개방할 수가 외환보유액다. 중국이 외환을 자본 항목을 개방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제일 무서운 거는 중국 기업가들이 중국 위안화에 공매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위안화를 버리고 달러를 가져갈 확률이 너무 높기 그동안 때문에 모은 돈을 이제 해외로 빼기 때문에 자본 항목을 개방할 수가 없어. 그래서 할 수가 없어요, 이걸. 이게 또 깊게 풀면 되게 푸는데 그런데 안 갈 수도 없어. 중국이 지금 트레이드 오프 네. 어떻게 해야지. 그래서 머리를 쓴 게 중국은 홍콩하고 마카오가 중국 영토지만 네. 이게 자본 항목은 다른 나라예요. 통계도 그쵸. 다른 나라로 해요. 네네. 외국처럼 돼 있어요. 네네. 그래서 홍콩은 풀어놨어요. 그래서 홍콩은 스테이블 코인도 민간이 하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홍콩은 홍콩 달러 기반, 위안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 다 하게 해놨어요. 그게 뭐냐면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홍콩만 워칭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주식도 그렇거든요. 외국인들이 네네. 중국 주식 네네. 못 투자하는데 홍콩만 열어놨어요. 그래서 후광통, 성광통을 해서 홍콩을 통해 들어가요. 그냥 그 창문만 딱 열어놓고 그 창문만 지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홍콩을 통해서 투자하게 했어요. 그리고 홍콩이 다 개방해놨어요. 네네.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홍콩을 통해서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웬간한 사람은 지금 홍콩 가서 계좌 뭔가- 개설해서 거의 다 합니다. 눈 특히 가리고 부자들은. 아웅 약간 이런 느낌 아니에요? 그러니까 똑똑한 네. 사람들은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결국에는. 이 지식을 아는 사람이 극소수라는 거예요. 아. 근데 부자들은 워낙 자산 관리에 눈 떠 있는 네네. 사람이니까 중국 부자 한 사람 다 그렇게 한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실제 바이낸스가 세계 1등 그쵸, 맞아요. 여기에 다 배경이 그래서 배경이 그- 그렇게 왜 세계 1등 하겠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는 네. 허용할 가능성이 제로다. 예. 그런데 홍콩을 통해서는 홍콩을 통해서는 예. 가능성이 어느 정도 열려 있다. 예,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법안은 발의가 됐고 작년 8월 1일부터 시작을 했어요. 8월 1일부터 이미. 그래서 네. 지금 라이센스 허용 지금 다 심사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곧 제일 빠르면 이번 달 3월에 지금 네네. 나오는 이런
스케줄로 빨리 가고 있습니다. 뭔가 두 가지 토끼를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은 려고 것 하는 같은 거죠. 예, 상황이죠. 그러려고 네, 하는 그런 거죠. 상황이네요. 네, 네. 아마 오늘 이제 그렇군요. 이게 마지막 질문 될 것 네. 같은데요. 네네. 아까 이제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실 네. 정답을 네. 주신 게 네. 올해 아니면 내년 네. 마지막 비트코인 살 수 네. 있는 기회일 것이다라고 네. 말씀을 맞습니다. 주셨는데 네. 네.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요 이제 올해 아니면 내년은 좀 네. 길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또 이제 많이 이 디지털 자산 투자하시는 분들이 네. 투자 철칙으로 하고 있는 게 네. 사람들이 공포에 빠졌을 때 사야 되다. 맞아요. 이런 거 이제 경험칙으로 알고 있지 맞아요. 않습니까? 네. 근데 제가 볼 때는 지금이 공포냐 네. 아니냐 오케이. 약간 의견이 분분하거든요. 네. 맞아요. 예, 교수님 의견이 아, 궁금합니다. 그거는 100%로 공포입니다. 현재가 네. 왜냐면 제 지표 몇 개를 말씀 다섯 개 해도 되는 거였군요. 예, 저희가. 5개 지표가 네. 있는데 네. 우리가 Fear and Greed Index를 해서 극단적 예. 공포 지수를 말하는데 네네. 지금 얘네가 20 밑이면 극단적 공포인데 지금 15 정도 됐어요. 극단적 공포고요. 네. 그다음에 우리가 SOPR 그리고 뭐 펀딩비, NUPR, 뭐 변동성 이런 몇 개 지표가 있는데 네. 다 극단적 공포 여기에 들어와 있어요. 아, 이 지수로 봤을 이미 때는 다들. 그러니까 공포냐는 확실히 공포예요. 네. 예, 이제부터 중요한 거예요. 공포인데 공포 때 우리가 사고 탐욕 때 팔아라. 이거는 팔아라, 우리 예. 본성에 반하는 그쵸. 행동을 해야 제일 된다는 거예요. 어렵죠. 말이 인간의 손이 쉽지. 나가지 않는 우리 인간의 본성이 맞아요. 그게 아니기 때문에 예, 예. 전 세계 아무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는 늘 소수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할 수만 있으면 전 세계 다 워린 버핏가 됐겠죠. 그렇죠. 그쵸. 이 워린 버핏 말이에요. 탐욕에 팔고 공포에 사라는 거는. 그러니까 네. 왜 전 세계 워린 버핏 한 사람밖에 없을까요? 그 사람만 원칙에 기반해서 공포에 살 수 있는 네네. 사람이니까 다른 사람 못 산다는 거죠. 네네. 근데 우리 투자자들은 이럴 때 원칙을 세워야 되겠죠. 근데 그쵸. 원칙을 세우는 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뭐 이런 거예요. 제가 살아남는 어떻게 보면 윈터 우리가 뭐 코인 윈터라고 코인 하잖아요. 윈터라고 코인의 요즘에. 겨울에 예. 그래서 제가 우리 투자자들한테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릴 건데 이럴 때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안 교수가 말해서 자 그러면 내가 이게 정말 뭐 이런 기회 많지는 않잖아요. 그러면 은행 가서 막 대출해서 하고 막 레버리지도 막 치는 척돈 다 동원하고 자기 생존 자금 다 안 돼, 동원해서 안 돼, 안 돼. 네. 예, 아파트까지 예. 팔면서 이게 아파트까지. 이 최저 가격에 들어가서 이런 사람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레버리지 투자는 절대 사양입니다. 그래서 원칙 1은 뭐냐면 일단은 내가 생존이 우선이에요. 지금 지정학적 그쵸. 리스크 커질 때. 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돼. 저 돈은 내가 없어도 내 생활에 지장 없는 돈은 꼭 있어요. 네, 있죠. 정말로 조금이라도. 자기 각자마다 다르겠죠. 네. 그러면 그 돈은 없다고 생각하고 생각해야 돼. 그러니까 공포 지금 공포 더 아까 말했죠. 어떤 사람 2만 달러까지 떨어진다고 해요. 네. 네. 그러면 그걸 버틸 수 있는 자금이 돼야 되잖아요. 그쵸. 그러면 없다고 생각하는 자금으로 무조건 해야 돼요. 그런 자금이 조금이라도 만들어낼 수 있으면 어렵다. 무조건 해라. 아, 네. 단지 생존 자금하고 철저히 분리해서 해라. 이거 정말 부탁하는 거고. 네. 두 번째는 비트코인 주식 이렇게 두 개 있잖아요. 투자 자산으로서. 네. 네. 요즘 부동산은 크게 뭐 사람들이 뭐 그러니까 근데 비중을 정확하게 정해야 돼. 비트코인 그쵸. 내가 100만 원 투자할 수 있다. 100만 음. 원 다 비트코인 하지 말고 여기 뭐 50대 50이라든지 네. 혹은 뭐 70대 30이라든지 30 비트코인 하고 뭐 70 뭐 이렇게 그죠. 비중을 정하고 해라. 근데 안 하면 안 된다. 절대 해라. 네. 투자는 무조건이다. 왜? 현금은 지금은 아이스크림처럼 녹아내리고 있다. 현금처럼 가치 없는 게 없다. 매일 네. 아이스크림처럼 녹아내리고 있다. 네. 그리고 그걸 세 번째 원칙은 시간을 정해야 돼. 내 요거 투자할 때 3년 갖고 갈 건지 2년 갖고 갈 건지 10년 갖고 갈지. 만약에 2년 갖고 갈 거면 사면 안 돼요. 제가 말했죠. 2년 버틸 수 있어야 된다 네. 그랬잖아요. 2년 이상을 그게 버틸 수 시간 있어야. 축이 중요해. 내가 네. 롱텀으로 갈 건지 네. 내가 1년 내에 승부를 볼 건지. 그러면 비트코인 이런 거 사지 말라. 음. 1년 내에 승부 보려면 안전하게 그러니까 가라. 내가 정해준 투자 기간을 네네. 알고 해라. 이런 거고. 아, 네 번째는 네. 가장 나빴을 때를 미리 시나리오화하고 그때 내가 버틸 수 있는지 그걸 꼭 먼저 그려보고 해야 돼요. 저는 늘 그렇게 투자해요. 그러니까 이게 내 이 돈을 다 잃었을 때 내가 하고 있는 계획에 내 인생 계획에 영향을 크게 미칠 만한 차질이 거. 없을 정도로만. 예. 마지막으로는 공부를 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AI 시대가 왔는데 무슨 공부하냐. 일론 머스크도 말했잖아요. 앞으로는 공산주의처럼 된다. 마음대로 야 돈도 예금하지 말라 지금 그러거든요. 근데
절대적으로 잘못된 그 사람만 잘못된 게 아니고 네. 오히려 AI 시대이니까 공부를 더 많이 해야 돼요. 왜냐면 어. 여러분 만약에 알고리즘 짤 줄 모르잖아요. 그럼 우리가 챗GPT 이런 데 알고리즘 짜줘 하면 멋있게 파이썬으로 멋있게 짜줘. 근데 네. 내가 모르잖아요. 네. 그쵸. 그걸 멋있게 짰는지도 모르고 이게 어디에 잘못된지도 모르고 몰라요. 오히려 그쵸. 내가 파이썬을 알아야 돼. 그래서 아. 옛날에는 뭐 사람 시키면 그 사람 다 해주기 때문에 그래도 오히려 만약에 믿음을 내가 갖고 의지를 하면서 갈 수 있는데. 내가 네. 공부한 만큼 AI가 레버리지로 작동해요. 아. 내가 수준이 이만큼 높으면 AI가 나한테 이만한 걸 만들어주고 내가 수준이 요만하면 AI가 요만큼밖에 못 만들어줘요. 네네. 그러니까 AI 시대니까 공부를 정말 많이 해야 돼요. 네. 그래서 늘 공부를 하면서 알고 투자해라. 뭔지를 알고 너무 중요한 투자해라. 말씀이시네요. 네, 예. 정말로. 집에 가서 당장 우리 또 공부를 더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무조건 공부해야 됩니다. 네. 네. 네, 시간이 벌써 또 이렇게 돼가지고 네. 지금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대표님 혹시 마지막으로 뭐 질문 또 남은 거 있으신가요? 아, 마지막으로 하나 네. 여쭤보고 네. 싶었던 게 있긴 한데, 사실 네.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네. 최근에 토큰화 금을 네. 좀 사봤는데, RWA. 이게 느낌이 되게 이상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어. 원래는 사실 비트코인을 샀어야 되는 타이밍인데, 네. 옛날에는 토큰화금이 없어서 못 샀던 걸 네. 있으니까 사봤어요. 네. 그런데 이제 금값이 최근에는 또 많이 오르고 있잖아요. 네. 네네. 그리고 또 이제 중국 쪽에서 또 수요가 굉장히 많은 걸로 맞습니다. 알고 있어서 요 이제 디지털 금의 지금까지는 비트코인을 디지털 예. 금이라고 불렀는데 예. 진짜 디지털 금이 나와버렸단 말이죠. 예. 앞으로 이제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시는지. 네. 우리가 ABS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증권을 에셋, 그러니까 자산을 담보로 네. 증권을 발행하는 상품도 전통금융의 대부분 우리가 부동산, 리츠 이런 게 다 사실은 네. 자산 유동화 증권. 자산 네. 유동화 제품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하는 그 금 기반 혹은 부동산 기반으로 발행한 그 RWA가 우리가 말하는 자산 유동화 상품이에요. 네. 이건 토큰계의 자산 유동화. 이거는 전통 상품의 자산 유동화. 둘이 네. 본질이 똑같아요. 네. 단지 표현식이 달라. 얘는 뭐 주식이나 뭐 증권으로 표현된 거고 얘는 토큰으로 표현된 거예요. 근데 요 두 개 공통한 프라이싱, 가격 결정할 때 핵심이 뭐냐면 담보 자산의 가치에서 움직여요. 네. 그러니까 금 기반의 디지털 금은 진짜 디지털 금 토큰은 네. 금의 가치에 따라서 움직이는 자산이라고 보면 돼요. 근데 비트코인은 그게 아니고 뭐 제가 풀지는 않겠습니다만 네. 초국가적 해지 자산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국가 신뢰가 무너질 때 해지할 수 있는 자산이 전 세계에 있을까? 딱 하나밖에 없어요. 비트코인. 비트코인. 네. 그게 다른 개념입니다. 네. 그냥 걔 별명이 디지털 금이지 완전 다른 전혀 개념이에요. 다르기 때문에. 혼동할 필요 없다. 예, 전혀 다른 거예요. 알겠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네. 크립토 플러스 벌써 시간이 이렇게 돼서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11시에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